즉 TQQQ보다 연분위 수익률이 높고 MDD는 더 낮다. 네, 그걸 했을 때 결과 어때요? MDD가 줄었죠. 그리고 그 엔비디아가 하필 탑5 안에 들어있죠. 지금 탑 1이잖아. 과거에는 포함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이거를 반영하는 게 맞아? 제 모든 영상에서 다루는 투자 관련 컨텐츠들은 수익을 절대 보장하지 않고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투자 권유 추천 아니고 모든 판단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만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주식에서 여러분들 TQQQ 들어보셨나요?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미국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 상승장이면은 엄청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지만 하락장이면 엄청난 고통을 남겨주는 그 애증의 ETF죠.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지만 사실 저는 말리고 싶은, 왜냐면 위험하니까. 그런데 이 TQQQ의 연복리 수익률보다 높으면서 MDD는 훨씬 낮은 전략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되게 심플해요. 바로 미국 주식 시총 탑 N개를 모아가는 전략이에요. 어떤 건지 볼게요. 미국 주식 TQQQ 대신 시총 탑 N개의 분산 투자만 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는 필수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죠. 왜냐면 미국 주식들이 전 세계 글로벌 모든 기업의 시총 상위권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S&P 500 ETF를 모아가시는 분도 많죠. 하지만 미국 S&P 500 스파이 적립식 투자가 망하는 한 가지 이유, 이 쇼츠를 제가 찍었듯이 적립식 투자가 답은 아닐 수 있다. 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S&P 500보다 상승폭이 훨씬 큰 이왕 미국 주식이면 나스닥이지. 그래서 미국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야, 이왕 갈 거면 나스닥 지수 3배 가자. 그래서 레버리지 ETF TQQQ에 투자하시는 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도 TQQQ를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를 내비친 바가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꽤 유용할 거예요. 자, 아무튼 이 미국 나스닥 3배 TQQQ는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야수의 심장으로 대신 어마무시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단점이에요. MDD가 거의 고점 대비 반의 반토막 이상, 거의 마이너스 80% 이상을 기록한 적도 있죠. 즉 내가 1억을 투자했으면 8천만 원이 날아갔던 순간이 있다. 이거는 웬만한 멘탈이 아니면 견딜 수가 없겠죠. 이 1억이 내 모든 자산이었다면요. 물론 내가 100억 자산가야. 근데 1억 투자했어. 그러면 괜찮죠. 100억에 1억인데. 근데 내가 전체 자산이 1억인데 1억을 다 투자했다 여기에?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미친 짓이다, 도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우상향하지, 계속 매수를 하면 언젠가는 빛을 볼 거다, 현재 상황처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막상 닥치면 반토막이 나고 반의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 오면, 내 자산이 쪼그라드는 상황이 오면 나 버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사람도 못 버틸 수도 있고요. 즉 사람은 절대 미래의 내 상태를, 감정 상태를 예측하지 못해요. 난 버틸 수 있어. 하지만 못 버팁니다. 물론 버티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나는 아닐 수 있다라는 메타인지가 중요합니다. 난 아닐 수 있어요. 보통 10%만 떨어져도 벌벌 떱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이 MDD가 높기 때문에 TQQ에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 비중을 줄여야겠죠. 그러니까 올인하면 안 돼요. 올인하면. 나 TQQ 투자하고 싶어? 올인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 TQQQ에 투자하는 전략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러면 MDD가 줄어들거든요. 즉 변동성이 줄어들어요. 즉 반의 반토막 날 게 반토막만 난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투자에 있어서 투자금이 클수록 수익금은 커집니다. 즉 수익률이 작아도 수익금이 커지겠죠. 내가 많은 돈을 투자하니까. 그러면 많은 돈을 투자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예요? 네, 변동성이 낮아야겠죠. 변동성이 낮아야지. 그래서 부동산에는 올인하잖아요, 사람들이.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주식에는 올인하는 게 꺼려지죠. 왜? 변동성이 크니까. 그 차이예요. 코인은 더 그렇고요. 코인은 변동성이 더 크니까 사람들이, 물론 코인에 올인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많진 않잖아요. 왜? 변동성이 크니까. 그래서 이 변동성을 잡는 게, 변동성을 낮출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산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코인 얘기했지만 코인 변동성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큰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계속 말하고 제 클래스에서 가르쳐 드리는 게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아무튼 핵심은 이 변동성을 낮추는 게 중요한 거죠. TQQQ에 투자한다고 하면 대표적인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무한 매수법이라고 하는데 연복리 20에서 30을 목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자는 단리로 투자하라고 강조하는데 대부분 복리로 투자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락장이 있었을 때 실제로 22년에 계획대로 손절을 했어야 하지만 멘탈이 붕괴돼서 손절 못하고 방치하다가
큰 MD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22년 하락장. 그래서 MDD 70, 80%를 그대로 때려 맞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을 제어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변동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할 때는, 그쵸? 전략에 투자할 때는 내 자산의 일부만 투자를 해야 된다. 올인했다면은 실패 확률이 올라간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초보자라면 그냥 미국 주식 ETF 그냥 스파이 S&P 500 ETF 정 모르겠으면 그거 모아가도 괜찮아요. 제가 S&P 500 ETF 적립식으로 모아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긴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자산이 없는 분들은 S&P 500 ETF 모아가도 돼요. 투자의 정답은 없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데 자산을 더 빠르게 증식시키고자 즉 욕심에 눈이 멀어 TQQQ에 투자를 많이 하죠. 그런데 TQQQ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연봉률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더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자, 예전에 읽었던 조던님의 지속적으로 기회를 잡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읽고 독후감을 썼어요.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마삼룰, 즉 나스닥이 마이너스 3%가 뛰면은 대피하자 하락장의 신호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마삼룰이라고 하는데 이 마삼룰을 만든 저자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그냥 정말 극단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세계 1등 주식에 투자하자. 즉 미국 주식 1등에 주식에 투자하자 그거예요. 즉 S&P 500도 아니고 나스닥도 아니고 TQQQ도 아니고 시총 1위 주식. 제가 이 포스팅 만들 때는 엔비디아가 1위였어요. 지금도 1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면 엔비디아를 사야 되는 거죠. 이 책에 의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동안 애플이 1위였어요. 그 다음에 또 MS가 1위였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 때마다 갈아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세계 1등 주식을 무작정 단순 보유, 단순 적립식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고 팝니다. 전략에 분할 매매 로직이 들어가 있어서 100% 현금 보유하는 구간도 있어요. 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S&P 500 ETF도 적립식으로 계속 모아가면 커지니까 위험에 많이 노출된다. 그래서 현금 확보가 필요하다. 하락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조던 김장섭 저자님이 책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즉 제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니다. 하락장에서는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는 게 뭐다 중요하다. 근데 하락장을 어떻게 판단하지? 그런 거 모르겠으면 이런 책을 읽거나 제 클래스를 들으면 되는 거죠. 물론 밑바닥 천장 못 맞춰요. 저도 당연히 못 맞히지. 못 맞히는 거예요. 다만 얼추 추세를 정의해 놓고 하락 추세가 확인되면 그 판단이 잘못됐을지언정 현금 확보하는 게 훨씬 유리했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지성 적립식 투자가 답이 아니다. 사고 팔아야 된다. 이 얘기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물론 이걸 듣지 않는 분들이 더 많죠. 왜? 그냥 하고 있는 거거든 내가 지금. 내가 적립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틀렸다고? 그럼 화나죠. 짜증나. 그래서 막 찾아봐. 유튜브. 그러면 유튜브에 S&P 500 ETF 모아가면 됩니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온리롱, 온리 적립식. 절대 팔지 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는 유튜버를 좋아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러진 않죠. 불편한 얘기를 하잖아요. 불편한 이야기. 너 틀릴 수도 있어. 얼마나 불편해. 얼마나 짜증나. 네가 뭔데. 그쵸. 저 투자 전문가 아니에요. 다만 그냥 제가 판단 내린 결론으로는 무지성 적립식 투자는 답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저는 그래서 사고 파는 전략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동으로 파이썬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이 파이썬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고 봇을 만들 수 있는지를 가르쳐 드리는 일을 하는 거죠. 코드도 제공하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제 영상에 댓글 아니면 제 영상 설명글에 제 블로그 링크가 있으니까 아니면 개마나 블로그 공지사항에 항상 떠있는 글이 있으니까 그걸 읽어보시고 바로 공부하시는 거 추천드려볼게요. 자,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이 너무 늦었네. 그래서 TQQQ를 모아가는 것보다는 시총 탑 N개, 탑 3면은 탑 3, 탑 4면 탑 4, 탑 5면 5개, 시총 상위 5개를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시총 1위만 모아가는 거는 좀 그러니까. 왜냐면 요즘같이 시총 1위가 자주 바뀌는 경우가 많진 않았거든요. 최근에. 국건이 애플이 계속 1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MS가 치고 올라오고 인공지능 덕분에 엔비디아가 치고 올라오고 1위가 생각보다 연에 몇 번씩 바뀌어요. 그래서 혼란을 피하고자 그냥 시총 탑 3. 그러면 바뀔 확률이 없잖아. 그런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시총 탑 N, 탑 3, 탑 4, 탑 5 전략을 만들었고 테스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에 이렇게 소수점으로 왜냐면 이 전략의 단점이 뭐냐면 시총 높은 주식들은 비싸요. 한 주가 너무 비싸. 그래서 내가 자금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금이 적으면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비중을 맞춰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좀 애매하다. 기껏해 한 주밖에 못 사는데
리밸런싱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전체 매도, 전체 매수지. 그쵸? 리밸런싱이라고 하면 부분 매수, 부분 매도가 가능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싼 주식들은 내가 자금이 크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 소수점 매매가 가능한 증권사가 많습니다. 뭐 토스증권 제가 뭐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토스증권에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조금씩 소액으로 모아갈 수가 있어요. 탑5. 그러면 탑5가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모아가는 거죠. 이런 기능들이 있다. 자,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빨리 들어갈게요. 백테스팅 해봤습니다. 제가 백테스팅한 사이트는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라는 사이트예요. 여기서 쉽게 백테스팅을 할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원래는 과거 시총의 순위의 변화에 따라서 탑3가 계속 변했을 거잖아. 탑3가. 이거를 반영하면서 백테스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불가능해요. 힘들어. 네. 그래서 그냥 현재 시총 탑3, 탑4, 탑5 기준으로 백테스팅을 했다. 그거 염두에 두세요. 즉 정확한 백테스팅은 아니에요. 과거의 시총 순위에 따라서는 탑3가 당연히 변했을 수 있는데 그걸 반영하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찜찜하신 분들이 있죠. 인정합니다. 그럼 이게 뭐 의미가 있어요? 탑3가 과거에는 다 달랐을 텐데? 하지만 홍용찬 저자님의 퀀트 투자 처음 공부해 보면은 미국 주식은 시총 가중 방식이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시총 가중 방식, 시총이 높은 게 수익이 높다, 뭐 그런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시총 탑 N개를 분산 투자하는 거는 괜찮겠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아까 조던님의 책에서도 세계 1등 주식에 투자해라. 그러면 좀 유들리게 풀면 세계 2등 주식, 세계 4등, 세계 5등까지도 어찌 될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종합했을 때는 굳이 내가 과거 시총을 다 테스팅해보지 않아도 너무 힘든 일이니까 몇 개월 걸릴 것 같은데? 아닌가? 아무튼 가능하신 분 해보세요. 아무튼 근데 그냥 단순 시총 현재 시총 기준으로 테스팅해도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전제하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전제가 못마땅하다. 그럼 나가시면 됩니다. 네, 그냥 이 영상 스킵하면 돼요. 자, 내려가 볼게요. 2016년부터예요. 보시면 연복리 수익률이 TQQQ는 33%, 그쵸? MDD 마이너스 79%, 반의 반토막 이상 난 거죠. 그런데 어때요? 탑3, 탑4, 탑5 연복리 수익률이 55, 50, 47로 TQQQ보다 훨씬 높았어요. 훨씬. MDD는 높긴 하죠. 마이너스 50%지만 반의 반토막보다 낮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올인하지 않고 현금 비중을 섞었다면, MDD를 방어했다면 괜찮은 전략인 거죠. TQQQ보다. 맞나요? 맞죠? 자, 그러면 적립식으로 바꿔볼게요. 적립식 투자로 바꿔본 거예요. 그리고 테스팅을 해보면 연봉이 수익률 49%, TQQQ, MDD 79.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MDD가 줄어들지 않을까? 줄어들었나요? 비슷해요. 별 차이 없어요. 변동성이 심한 거는,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오래 하면 그만큼 위험 도출이 커지니까. 그래서 그대로 때려 맞기 때문에 MDD에 큰 차이 없다. 물론 적립식을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길게 봤을 때는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적립식 투자는 답이 아니다. TQQQ도 적립식 투자가 답이 아니다. 왜? MDD 80인데 거의.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MDD 50 가까이 되죠? 연봉 이익률 70. 엄청 높죠. 즉 TQQQ보다 연봉 이익률이 높고 MDD는 더 낮다. 그러면 TQQQ에 굳이, 자, 여기서 한 가지 마법을 부려볼게요. 사고 팔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이거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건데 여기서 매월 리밸런싱을 해봅시다. 즉 리밸런싱은 만약에 탑4라면은 정확히 25%씩 4분의 1씩 비중이 나눠지는데 월마다 비중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애플은 26%, 그쵸? 엔비디아는 뭐 20% 많이 떨어졌어. 그럼 비중의 차이가 있잖아. 그러면 그 달에 리밸런싱 할 때 엔비디아 좀 사줘서 25% 맞춰주고 애플은 좀 팔아가지고 25% 맞춰주는 거예요. 일부를. 그것을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네, 그걸 했을 때 결과 어때요? MDD가 줄었죠. 30%로 줄었어요. 연봉 이익률 높죠. 이것이 바로 리밸런싱의 마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거 시총 순위를 반영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3배인 TQQQ보다 성과가 좋은 건 엔비디아의 약진 때문이 아닐까요? 그쵸?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엔비디아가 하필 탑5 안에 들어있죠. 지금 탑 1이잖아. 과거에는 포함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이거를 반영하는 게 맞아? 그래서 그냥 아싸리 엔비디아를 빼버리고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를 빼고 TQQ랑 비교해보는 거예요. 어떨지. 결과 어때요? 엔비디아가 빠지니까 확실히 연분위 수익률이 줄었어. 탑3, 탑4, 탑5가 TQQ보다는 적어. 근데 별 차이 없잖아요.
49인데 42 괜찮잖아요. 연봉이 42면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이잖아요. 이거 만족해야지. MDT가 30%대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제 영상은 추천이 아니죠. 여러분이라면 TQQ에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미국 시총 탑 N개에 분산 투자할 건지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봤지만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매월 사고 파는 리밸런싱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총 탑 N개는 계속 바뀌겠죠.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자동으로 시총을 읽어와가지고 그거를 반영하는 로직이 있으면 좋잖아요. 맞죠? 시총 N개 자동으로 가져오고 리밸런싱 하는 코드 예시는 없나요? 있어요. 제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 블로그 오셔가지고 체크하시면 된다. 그리고 아까는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에서 백테스팅을 해봤지만 이렇게 파이썬으로도 직접 백테스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백테스팅 코드랑 실제로 이 전략을 구현한 학습용 코드 예시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혹은 동영상 설명글의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